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와 화장품 등 K-콘텐츠 업종들이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K-콘텐츠 종목들은 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8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알령 조치를 오는 5월에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것으로 거론되던 자동차, 반도체 관세 발표 시기를 앞당깁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에 약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4월 2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군 국방비 쇼크에도 국내 방위산업 관련주가 증시에서 선방했습니다. K방산이 수출 저변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미국의 국방 예산 삭감 추진에 따른 우려를 극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자체 개발한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라 1을 공개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투자자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숨고르고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해 265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고공행진하던 조선주가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더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선 LG엔솔의 2거래일 연속 반등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 넘는 하락세로 768선에 장을 마감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8년 만에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엔터와 화장품 등 이 한알령 피해가 컸던 이 K-콘텐츠 업종들이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조정에 들어간 우리 시장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또 포착이 될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니었나 좀 싶긴 했었는데 그렇죠. 건강하게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좀 재정비해보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흐름도 어떻게 보실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십니다. 예.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열권에 좀 시장이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뭐 일단 하락이 오더라도 급락이 오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으로 당분간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그 아침에 그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팔아라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리포트를 갖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리포트의 첫 장에 제목이 한 면을 가득 채우는 하선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즉 배에서 내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다행히 방산 쪽은 그래도 상대로 좀 양호한 부분을 갖다 보였었고 조선주는 이제 여지없이 좀 급락을 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선주의 급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혹시 손바뀜이 기존의 주도주가 한동안 쉬어가면서 또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주식들이 오늘 이제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 주식들이 좀 더 이제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오늘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조선주하고 이제 방산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주식을 갖다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좀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동안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그 수익률 탑을 달리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수익률이 이제 130% 육박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순식간에 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카페24, 펩트론, 삼천당제약 이렇게 이제 한 4개 종목이 100% 2배 이상 수익이 났고
이제 무엇보다 특징은 이거겠죠. 이제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종목을 이제 여러 번 공략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알테오젠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이제 순위가 밑으로 떨어졌지만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은 제가 뭐 6개월 동안에 뭐 6번, 4번, 5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타이밍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이 성과가 되게 좋았죠. 그때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의 그 타이밍이 사실상 60%하고 거의 40% 그래서 거의 두 종목 그 한 종목에서 두 번의 시점이 거의 한 100% 수익이죠. 자, 이제 너무 6개월 정도는 말고 최근에 한 2달 동안은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2달 동안의 수익률은 이제 네,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그 2달 동안은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또 이제 두 번을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LIG 넥스원 시점이 이제 보시면은 예, 70%가 한 번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1월 16일에는 33.8%죠. 1월 16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한 달이 지금 이제 채 안 됐죠. 한 달 됐네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수익률이 33.8%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5.1% 거의 2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좀 안 좋은 주식이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이 APR인데 이제 이 종목이 한 6%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께 계속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좀 과열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네. 지금이 되게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장이 2,700까지 가면 이제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올 한 해를 봤을 때 국내 증시의 고점이 어디일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국내 증시가 3,000이 다시 갈 수 있다. 2025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3,0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700에서는 10%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거의 10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번 또 눌림목이 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또 그때마다 또 이제 이렇게 주도주가 나오고 주도 업종이 또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잘 그 공유하는 내용과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사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을 갖다가 못 보는 그런 날이나 혹은 이제 장중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와 함께 이제 스터디 방에 오시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20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에서 0.1%의 자산가들의 부를 더 계속 늘려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20년 앞으로 이제 20년은 제가 이제 0.1%의 자산가가 되기 위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경험한 그런 0.1% 자산가들의 5가지 투자 원칙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원칙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역시 0.1%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금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좀 공격적인 주식을 막 높은 가격에도 사고 뭐 좀 아닌 것 같은 바로바로 팔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좀 무겁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시하는 원칙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은 좋되 매수하는 가격은 리스크가 낮은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이하가 없죠. 1조 이하가 없는데 그런데 수익률은 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이 아마 없을 거예요.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잘 아는 기업을 집중 공략하기. 알테오젠을 뭐 6번, 7번 공략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차트는 물론 중요합니다. 차트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차트만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좀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잘 가는 기업을 갖다가 타이밍을 갖다가 계속 흐름을 잘 타는 건 또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손절이 기본적으로 되게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이 나야지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 중대형 주도주로 절호의 매매 타이밍을 갖다가 잡는 비결이 뭘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공략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죠. 최근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매수가가 30만 5천 원이면은 요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날 방송을 갖다가 했는데 이날 방송을 하면서 3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다. 30만 5천 원 정도 이하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방향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해서 계속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30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가 불과 6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한 15, 6% 정도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한 며칠 오르다가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한 달 동안에 2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공략주의 타이밍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타이밍 두 번, 제가 이제 앞에서 두 번을 갖다 말씀드린 경우가 이렇게 다 눌림목의 바닥권이었었고, 물론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뭐 이렇게 더 빠지고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시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스터디방에 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더 많은 좋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대형주는 사실 돈이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가 지수가 사실 2,850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수가 한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도 종목들은 다 대부분 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에 지수가 한 70포인트 하락을 했는데도 이렇게 상승률이 상당히 제가 일주일에 4종목을 갖다가 이때는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다 좋았죠, 그렇죠? 상승률이. 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비결이라고 그러면 노하우라고 그러면은 신고가 나온 종목을 갖다가 유심히 잘 기록을 해뒀다가 이렇게 좋은 눌림목 자리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뭐 대형주로 갖다가 저가 매수 하는 부분도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데 제가 종목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투자 원칙이 있다는 점이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뭐 차트를 갖다가 특별한 차트 기법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그런 방법은 차트가 모든 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합리적인 호기심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만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 투자 원칙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대세 상승해 주식을 상승 초입에 이렇게 포착하는 방법이 템베거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매일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리포트, 정말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리포트가 뭐가 있을까? 그런 방법이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다 찾는 게 낙지 매매 기법. 이렇게 3가지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법이 한 3가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투자를 갖다 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작은 주식은 이제 굳이 안 해도 이제 중대형주에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알테오젠을 갖다가 5만 원, 5, 6만 원 이게 시작된 게 이제 2023년 이제 9월부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 3개월 만에 거의 한 3배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전에 이렇게 여러분께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이때도 이게 텐베거 투자법이고, 그리고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이닉스를 갖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시점에서 뭐 15만 원, 20만 원 딱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정말 딱 정확하게 타이밍들이 맞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리포트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냥 그대로 투자만 하면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렇고 어제 이제 큰 포로 올랐다가 오늘 조선주 급락에 따라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한 10% 정도가 그냥 어렵지 않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기법 자료를 갖다가 지금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견조한 흐름 속에서 조정이 들어간 하루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도 업종들 또 빠르게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시장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쉬어가는 시점에서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타점 짚어보는 전문가님만의 이 핵심 노하우들이요, 바로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SD 현대미포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 종목 다 조선주인데 가져와 주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궁금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마켓 이슈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선주가 최근에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하신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또 이례적으로 이제 국내 그런 증권사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이렇게 사실상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그 오늘 리포트는 종목을 딱 2개를 갖다가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갖다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현대중공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밸류에이션 가격 부담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갖다 안 했는데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보통 포착주를 갖다가 이제 좀 다양한 업종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좀 조선주가 약간 좀 앞으로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뭐 추세를 갖다가 이탈한 부분은 아니죠. 네,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어제 한 반등이 좀 기분 좋게 나오다가 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맞았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사실 뭐 거침없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수익률이 이게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은 사실 뭐 주가가 이 정도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급락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현대미포는 사실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오늘 또 급락을 했죠.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마켓 이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선업 지금 이제 나 지금 최근에 사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또 이제 어쨌건 이렇게 또 급락하는 거는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종목에 따라서 뭐 전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좋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이제 뭐 스터디방에서 또 이제 함께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 급락에 대해서 조선주의 이제 뭐 상승 논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 건 이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쟁 당사자 주된 피해국인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좀 패싱하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을 갖다가 협의를 갖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도 지금 거의 좀 소강 상태인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두 지역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있는 건 사실 이제 이쪽이죠.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특히 이제 뭐 대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쪽이 보시면 이쪽은 다 이제 다 대륙인데 이쪽은 지금 다 바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해군 함정. 제가 이제 사실 조선업종을 말씀드릴 때는 이 그림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 한 장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선업을 갖다가 우리가 왜 중장기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미국의 그런 해군 함정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중국의 해군 함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빨간색 이게 좀 압도적이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함정이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숫자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이 지금 이제 함정이 건조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다수의 함정이 한 70%의 함정이 건조된 시기가 시진핑 이후예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입니다. 이게 다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좀 최신식 그런 함정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보유 함정의 70%가 이 이전에 그 만들어진 노후된 그런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거를 극복하려면 사실 지금 미국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건조 능력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사실 그 세계 원투가 물량 면에서는 중국이지만 사실 어떤 좀 성능이 좋은 그런 그 함성 같은 경우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MRO 사업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이런 함정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유지 보수하는 것 갖다가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몫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조선주하고 방산주로 갖다 말씀을 드릴 때 조선주의 장점은 일단 미국과의 어떤 협력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요 이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생각보다 더 거칠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사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대신해서 이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수주 측면에서 세계 1위를 갖다가 지금 다시 이제 찾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퍼가 높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세와 보호무역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오늘 터진 거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라운 실적, 말 그대로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무기 구매 증가가 좀 지속될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은 종전 시 어쨌건 이런 구매가 증가한다고 그래도 결국 긴장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그 할증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내용이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국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리포트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지 내가 앞으로 지금 조선주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리포트 핵심은 이거예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대선 이후에 이제 하나오션이 183%,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102%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존스법을 갖다가 개정해서라도 우방국의 함정 건조 시장을 개방해서 인프라를 살리려고 그런 하는 상황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조선주를 갖다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수선 분야에서는 전에 없던 사이클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함정 건조에 대해서 하나오션에게는 시장의 기대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을 해도 뭐 현금 흐름이나 뭐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갖다 해도 지금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정 후에 상승 여력이 확보가 되면 마음 놓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정이 일정 기간 조정이 온 뒤에 상승 여력이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LIG 넥스원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 변동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좀 조정이 좀 되게 긍정적인 조정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기가 위기가 아니고 마음 놓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널리스트도 언제든지 주가 조정이 좀 매력적으로 온다 그러면 내가 다시 추천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단점이라고 할 게 뭡니까? 그냥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면 이런 부분은 없어요. 주요 선사가 지금 트럼프의 눈치를 갖다가 보고 중국 대신 한국을 갖다가 선택한다. 이 내용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물량까지 매출 Q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P가 이렇게 늘어나고 Q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조선업을 갖다가 제가 이게 한 3개월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자료예요. 이때 보시면 제가 현대중공업의 PER이 36배, 하나오션이 52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월 달인가 이 자료 갖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23조예요. 그러면 12조가 늘었고, 그리고 무려 13조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PER이 지금 몇 배겠습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2,200억이었는데 지금 23조면은 거의 100배라는 거죠, 그렇죠? PER이 100배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에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조선업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이 지금 이제 24년의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25년의 실적은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가격도 우리나라가 마진을 잘 챙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선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배를 갖다가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또 이제 Q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2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200억에서 지금 6,300억이란 말이니까 3배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6,300억이라고 그러면 23조를 했을 때 그러면은 PER이 글쎄요 한 30배 중반 정도, 네, 한 35배 정도로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25년의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PER이 아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적이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 하나오션이 작년보다는 이익이 한 3배 늘어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조선주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눌림목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다만 이제 불과 이틀 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확 줄어들었다.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 일단 뭐 비중을 갖다가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또 좀 차별해서 봐야겠죠.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해봤자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가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훨씬 더 개선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결국은 조정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제가 이제 여러분께 LIG 넥스원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여기서도 당연히 올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법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조선주의 조정 범위에 대한 마켓 이슈 들어봤습니다. 급락했던 조선주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조정 후에 상승 여력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 오늘도 잡아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급락하는 종목의 정확한 이 눌림목을 공략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종목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꼼꼼한 타점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책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포착 종목들도 정확하게 잘 잡아주셨는데요. 이 기법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텐베거 그러니까 많이 뭐 몇 배 오르는 그런 주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중에 뭐 그런 책들도 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갖다 한 번씩은 좀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텐베거 공식이라 그러면 좀 낯설죠, 그렇죠? 네. 자, 일단 텐베거 종목을 이렇게 상승 초입에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가지고 계좌에 뭐 에코프로 BM을 갖다가 뭐 되게 싼 가격에 사가지고 뭐 5배 수익을 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보시면 작년 초에 이제 그 HLB 같은 경우가 한 7년 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갖다가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끊고 그리고 작년 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HLB를 갖다가 관심 있게 보고 실제로 투자를 하신 때는 이제 이 시기죠, 그렇죠? 이런 시기.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텐베거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더라면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 공략을 할 수 있었겠죠. 자, 텐베거 종목을 갖다 이럴 때부터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사실 이 종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네. 자, 그래서 텐베거 공식에 그러면 HLB 종목이 잡힌 시기는 언젠가라고 보시면 이제 이런 시기예요. 앞에서 보신 이 그림에서 자, 수급이 대량 유입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보통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 뒤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주가가 이제 4만 원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그러면 3개월 동안 한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텐베거를 갖다가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특징을 알고 있는 분하고 모르고 있는 분하고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만 사실 불과 한 2년 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4년 동안에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죠.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시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텐베거 공식으로 포착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이 부분을 좀 왜 궁금하게 여겼냐 하면 이제 어떤 뭐 결국은 책을 보다 그런 건데 이제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이제 이런 그 자산 가격의 버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다가 이제 이륙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륙이라는 지점의 특징이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결국은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게 수급이 바뀐다는 점이죠. 앞에서 보셨던 뭐 HLB도 그렇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지친 개인들이 어느 순간 주식을 갖다가 덜어낼 때 그럴 때가 일단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 유입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크게는 수급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수급 앞에서 말해서 제일 당연히 중요하고 거래량도 폭발적인 거래량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매출이 바뀐달지 아니면은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 이익 구조가 바뀐달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무언가 모멘텀이 있다든지 보통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텐베거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포착되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신풍지약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물론 최근에도 종목들이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이런 종목으로 포착이 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 하루 10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갖다가 배우시면 충분히 텐베거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텐베거 종목을 상승 초입에 알아채봐야겠죠.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르 기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베르 기법에 대한 설명 이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어떤 리포트를 내가 투자해야 나한테 돈을 갖다가 줄 수 있을까,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평가하고 애널리스트의 연봉을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포트를 갖다가 잘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어쨌건 뭐 한 100개, 200개 종목 중에서 리포트 중에서 하나 갖다 고르는 거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은 이렇게 한 2, 3일 내에 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아니면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종목들을 갖다가 고르는 것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되게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때도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제2호 인수를 갖다가 철회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목표가를 갖다가 2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8시 38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시 때 가격이 너무 높게 예상가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 뭐 20%, 20 몇 프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비싸게 나오네. 그리고 그냥 패스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뭐 그냥 내가 무조건 시가에 따라 사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장 초반에 시가에서 한 3에서 5% 밀릴 때가 공략 부분이다, 공략 시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5%에서 저점을 갖다가 찍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저가가 한 16% 정도였으니까 상한가 30%라고 그러면은 한 15% 정도가 이 공략법을 갖다가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좌우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저와 함께 이제 스터디 방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함께 수익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차트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업황이나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시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를 갖다가 정리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내가 진짜로 핵심이 뭘까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챕터 1, 2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갖다가 좀 핵심을 갖다가 정리한 내용이고 챕터 3하고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그 저의 창작물이고 한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자료는 이렇게 100페이지짜리 그런 PDF 자료고요.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자, 챕터 4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수급 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자, 수급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공략 기법도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수급에 대해서는 아마 시중에 어떤 책이나 뭐 유튜브 어떤 그런 영상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좀 실력이 많이 느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시면은 보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전 차트 비법, 보시면 뭐 3회 법칙이나 아니면 멀티 차트 분석, 보조지표 병용요법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의 어떤 실전 그런 투자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함께 이제 그 강의 자료 살펴보시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들은 주식을 지금 사도 될까라는 부분 이런 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종목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종목을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종목을 자신이 수익을 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월간 차트를 갖다가 통해서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는 법이고 보시면 5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이 주식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스마트폰 꺼내서 그냥 이 차트를 보시면 되세요. MACD 오슬레이터, 월봉 보시면 되시고 거래량까지 체크하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진짜로 사도 될지 그리고 혹은 더 사도 될지 혹은 그냥 도망치고 나와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 그런 실력도 적어도 크게 당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 자료들 모두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고민들 좀 짚어보면서 미리 추세를 잡아볼 수 있는 기법 강의들 들어봤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이 시장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핵심 이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하단 참고하셔서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 투자에서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도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은 속속들이 보였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힌트는요, 조선 관련 종목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쉬어가는 시장이었던 만큼 오늘의 종목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단 그 오늘 사실 포착주가 다 이렇게 조선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포착주 중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조선주인데 지금 이제 사실 뭐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주가가 조정이 좀 깊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급락을 갖다가 한번 좀 잘 노리면 오히려 좀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공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죠, 그렇죠? 상승률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한 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급등한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지난달에 중국의 이제 윗슨 조선소를 갖다가 제재하는 내용을 갖다 발표를 했죠. FLNG를 갖다가 지금 이 중국의 윗슨 조선소가 이 FLNG의 지금 2위예요, 2위. 삼성중공업이 1위고. 그런데 2위가 지금 막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2위가 이제 뒤로 쳐질 것 같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이쪽 FLNG에서 1위를 독주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FLNG는 뭐냐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지한 뒤 이를 그 LNG로 만들어서 저장 하역까지 할 수 있는 복합 해양 설비로 이제 기존에 이제 LNG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발달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다 위에 LNG 공장으로 불린다 그런 내용 볼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과 함께 기존에 이제 트럼프 그 2.0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데가 이제 LNG 운반선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FLNG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기존보다 우리가 컨센보다 더 높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즉 중국의 제재에 반사 이익을 갖다가 가장 좀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 충격으로 동반 급락한 현재를 좀 매수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하나오션이나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조선주를 갖다가 어쨌건 매수를 갖다 할 때도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갖다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를 갖다 밑으로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3,000원 여기 이하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가 당분간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추가적인 하락을 갖다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고 여기 지금 1차 매수가를 갖다가 오늘 보니까 종가가 한 13,700원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1차 매수가를 갖다가 13,500원 이하. 그리고 2차 매수 결국은 이 내용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갖다가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모멘텀들이 결국은 목표가를 갖다가 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급락했던 이 조선주 속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모습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책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조선주 급락 점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템베거와 오베리 그리고 차트와 수급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견조한 흐름 속 조정이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이 꼼꼼히 챙겨가 보셔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핵심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